최근 중국의 틱톡에서 아이유가 중국 공연 중 뜬금없이 물병을 맞았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관중석에서 날아온 물병이 아이유의 얼굴을 제대로 가격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중국인들이 한국 스타들에 대한 조롱이나 혐한 감정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 라이브 방송에서는 중국의 BJ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자신의 얼굴에 아이유 얼굴을 입힌 채 방송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유를 너무 사랑한 중국의 한 아이돌은 아이유에게 공개 고혼을 했다가 거절당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유가 참교육을 날려 망신을 준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요. 매월 진행하는 외국 연예인 인기 투표에서 1년 넘게 1위를 차지하며 과열된 팬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유가 어째서 이렇게 인기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게 아이유의 성품인데요. 자신을 좋아해주는 모든 팬들에게 항상 상냥하기로 유명하죠. 시상식에서 아이유를 만난 한 중국 팬이 아이유에게 사인받는 영상을 웨이보에 게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영상 속 팬은 한국어로 사인 요청을 했고 아이유가 이를 흔쾌히 받아 웃으면서 사인을 건네주는 모습이 퍼지며 중국 팬들을 감동시켰는데요. 사인을 받은 팬은 평생 간직할 것이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영상이 종료된 시점에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는데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이들의 도넘은 팬심은 다른 해외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아이유의 성품을 논할 때면 꼭 회자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아이유 물병 사건인데요. 2016년 한알령이 시행되기 전 아이유는 중국 투어 콘서트를 했었는데요. 그중 한 콘서트장에서 아이유에게 공연 중 마실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너무 목이 말랐는지 공연 중 관객들에게 혹시 물을 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요청했었고 팬들이 물을 주려고 던진 물병이 아이유의 얼굴을 가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란 팬들은 패닉에 빠졌고 아이유도 아파하다가 이내 괜찮다고 웃음 지었습니다. 당황스럽고 화날 만도 한데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팬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이 영상은 틱톡을 통해 중국 전역으로 퍼지며 아이유의 너그러움과 따뜻한 인성에 감탄하며 아이유의 팬이 급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날 물병을 던진 중국 관객은 온갖 눈살과 욕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관객도 아이유의 오랜 팬이며 공연이 끝나고 정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콘서트장에 남아 아이유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으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도 아이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이뤄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아이유를 닮은 차이유가 틱톡에 나타난 것이죠. 아이유를 닮았다며 중국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급부상한 그녀는 다양한 컨셉의 영상들과 함께 많은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아이유와 닮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의 얼굴로 합성해 영상을 찍는 딥페이크 아니냐는 논란이 퍼졌습니다. 해당 사진을 본 중국인들은 충격에 빠졌고 한국 팬들은 중국 공안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40만 명에 달하는 국민청원의 동의를 받아 업체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이유 측은 화장과 가발을 이용한 것이지 딥페이크는 절대 아니다 하며 반박했고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아이유를 너무나도 사랑한 중국의 한 아이돌이 중국 방송에서 공개 청혼을 해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아이돌은 부모님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재력가로 유명했는데요. 그는 K-팝 출신 중국 아이돌로 유명한 엑소의 전 멤버 타오입니다. 엑소에서 활동 도중 갑자기 무단으로 탈퇴하고 중국으로 망명했던 이력이 있죠. 그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도중 갑자기 고백을 했는데요. 아이유 측은 괜히 시끄러운 게 싫었는지 현재까지 무반응으로 일관해 한국 팬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아이유 팬들은 K-팝에 이어 드라마와 영화에도 열광했는데요.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유의 작품들이 중국에서 관심을 끌며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더불어 아이유와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과 한국 드라마 자체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호평을 쏟아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배우들의 해외 인지도 및 팬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유를 쫓아 당도한 한국 드라마를 한알령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팬들이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유가 출연한 영화 브로커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중국에서 브로커를 안 본 한류 팬이 거의 없다고 하죠.
브로커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후지모토 신스케 감독의 말에 따르면 과도하지 않은 노동시간과 안정적인 급여로 합리적인 노동 환경이 갖춰지자 능률이 상승했고 완성된 결과물의 퀄리티도 좋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 존재했던 강제 야근이나 열정페이 등이 사라진 것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 양질의 결과물을 가져다 준 것이죠.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컨텐츠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한알령으로 대부분의 한국 컨텐츠를 금지시 여겼던 중국인데요. 중국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알령을 유지하며 거의 모든 한국 컨텐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K-팝 안무를 따라 추던 스트리머가 촬영 중이던 핸드폰을 압수당하기도 했는데요.看我在办公室，我先下播，我先下播，我现在直播，我现在直播，你先跟我下播，等我封号了，封号了是你的问题了吧？我们的户外播没事啊，谁叫你没事？帮手，帮手错了，帮手错了，我跟他们大概认输了吧？手机不会调好吧？这个来，不是，我下了播，让我下了播给你，我下了播给你，没有，我下了播给你。 아무리 막으려 해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한국 컨텐츠를 막기 위해 지금도 용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든 한알령은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밉다 한알령, 좋은 걸 보는 게 뭐가 나빠, 한국이랑 화해하자 라며 정식으로 소비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중국 당국에 원망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기자들은 한알령에 대해 업계 최악의 수였다며 다른 시각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의 연예 전문 기자 판지이는 2016년 한알령이 시행 전 한국의 컨텐츠 수출의 27%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한국은 중국을 쉽게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장담해왔지만 오히려 한알령의 시행으로 한국은 시장을 서양 국가들로 돌리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지이는 꼬리말로 독자들에게 만약 한알령이 풀린다면 한국 컨텐츠는 얼마나 흔하게 될까요? 라며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불법 사이트들의 조회수를 봐온 중국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알령은 유지해야겠다. 자본이 뒷받쳐줘야 하는 무역시대에서 제한된 규모로도 한국 연예계에 이 정도의 트래픽을 순식간에 챙겨갔다는 건 진짜 미친 거지. 중국에도 뛰어난 연예인들이 많은데 참 슬프다. 이젠 애국의 문제가 아니지. 한국을 따라할 수 있냐 없냐가 곧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잖아. 라며 한알령을 제한적으로라도 풀어 한국의 컨텐츠들을 정식으로 소비하고 싶은 한편 한알령이 풀렸을 경우 한국이 가져가게 될 어마어마한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한류의 원래 의미는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한국 컨텐츠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한류의 최대 소비처는 중국이었죠. 하지만 한알령으로 인해 한국 컨텐츠를 수출할 방도가 사라지자 타겟층을 세계로 잡고 더 독창적이고 새로운 컨텐츠로 발전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알령이 시행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듦에 있어 중국을 염두하고 만들어왔다면 지금 같은 위치에는 오를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중국 당국에서 한국 컨텐츠를 제한하자 정식으로 소비하던 한류 팬들까지 불법으로 우회해서 감상하게 되었는데요. KBS가 중국에서 어플을 통해 수년간 한국 컨텐츠를 불법 유통한 업체를 적발해 소송을 걸었고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조사 결과 업체를 이용해 영상을 다운받은 횟수는 7억 회 이상으로 집계되며 이는 수많은 컨텐츠 유통업체 중 하나로 나름 알려진 대형 사이트의 조회수를 바탕으로 추산해보면 조회수는 수십억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KBS는 한 나라의 공영방송이기에 국제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소송을 거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는데요. 아이유가 한복 입은 모습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게임업체라던가 대장금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밝혀져 동북 공정 문제로 화제가 된 드라마 진수기 같은 경우 항의를 했음에도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의 컨텐츠가 세계 여러 플랫폼에서 순위권에 자리 잡으며 한국의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에서 한국 컨텐츠를 방영하기 위해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새로운 작품들로 오랫동안 독창적인 컨텐츠로 세계에서 사랑받길 바랍니다.